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이후에 북한 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친서 외교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변국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갖습니다. 비핵화 대화에 물꼬를 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다 마치고 돌아갔습니다만은 1박 2일 짧은 방북이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화제거리를 낳았죠. 지난 북한 매체가 공개한 70분짜리 기록 영화를 봤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각별히 예우를 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1박 2일 동안 거의 밀착 경호라고 해도 될 만큼 밀착 의전을 했고 옆에서 계속 이제 따라다녔잖아요. 예. 그 전날 그 집단 체조 관람하고 아주 밤늦게 끝났는데 거기까지 숙소까지 따라갔고 이제 금수산 영빈관이죠. 이번에 시진핑 오면서 새로 예. 단장을 예. 했다고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는 또 일정부터 계속 따라다니고 그래서 기록 영화를 만들 정도로 상당히 그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두 명이 거의 같이 있었던 그러한 1박 2일이었던 것 같아요. 매우 짧았던 기간이지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번 시진핑의 방북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윈윈이겠지만 솔직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선택한 이유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격돌을 하면서 이것이 동시에 이제 대만 문제를 건드리고 홍콩 문제까지 이렇게 시위가 발발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몰려올 그러한 가능성들. 지금 중국 내부에서 보면은 이제 엘리트층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 가까운 이제 중국 그 학자들도 같이 있을 때는 시진핑 욕을 엄청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위기감,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홍콩 시위가 중국 내부로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제 평양을 방문을 한 건데 실제 이러한 카드가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확실한 카드를 챙겼어요. 이번에 시큐리티하고 디벨롭먼트 쪽이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시진핑 마음이 변화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극진하게 모셔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선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북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 그러한 의전이었다고 봅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가 가장 인상적이던가요? 아무래도 의전 차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김현욱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진핑 주석을 위한 특별한 공연, 불패 사회주의 그것도 새롭게 만든 것이고 영빈관도 과거에는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번엔 금수상 영빈관으로 바꾸면서 첫 손님으로 시진핑 주석을 모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끝까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최선의 배려를 한 모습, 그런 의전 차원은 역대급이다. 다만 내용으로 들어가 볼 때 우리가 기대했던 비핵화 부분의 내용은요, 사실은 의외로 알맹이가 없어요. 대화를 지속한다는 그런 모멘텀 전환용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도 한 번도 없었죠. 양측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제한될 것이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국면이 전환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중 간의 관계는 좀 더 친밀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예, 그렇죠. 양측의 전략적 이해가 맞은 거죠. 중국 측 입장은 김현욱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미중 경쟁의 와중에 미국이 대만 카드와 홍콩 카드까지 사용한다고 보니까 우리도 북한 카드가 있다 하면서 국면도 전환하고 대미 협상 카드를 하나 마련하는 것이고,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외교적 고립이 다시 예상됐거든요. 2월 달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못 거두고 4월 말에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도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해줌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외교적으로 빛을 볼 수도 있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중국에 보이지 않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윈윈이다. 다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모두 있는 만큼 이것을 갖다가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발빠른 외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방북으로 사실 두 정상 간에서는 윈윈이었다라고 두 분 다 똑같이 평가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게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는 사실 뭐 중국이 어느 정도 중재자 역할을 하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다자 간의 구도로 만들어지다 보면 이게 비핵화 협상의 속도도 좀 많이 느려질 것 같고 이해관계도 많이 가미되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는 양상도 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다자 구도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부시 정부 때는 북한 문제를 이제 육자회담으로 넘겨버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정부의 특징은 협상에서 상당히 링크를 시키는 그러한 성향이 있거든요. 예. 물론 지금 트럼프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국 대립입니다. 그래서 아마 G20에서 어떤 식으로 중국이 미국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터줬으니 뭐 과도한 그러한 미중 관계에서의 어떤 갈등을 좀 무마시켜 달라. 라는 식으로 트럼프에게 요구를 하면 그거를 트럼프가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아마도 그런 일단은 이제 미중 간에 어떤 식으로 중국의 요구가 나오는지 G20에서 그걸 보고 결정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자 구도는 아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중국과 러시아 쪽에 계속해서 북한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 면에서. 자, 그렇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자 구도 속에서 그들의 역할,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더 낼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반영이 될 것이고 그거는 한반도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과정인 거죠. 정치적 실체가 존재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배제하려면은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자신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가는 모습이죠. 예, 네, 원안위 관련 한미 원전 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부 하나 대담 중간에 끊겼습니다. 이해를 좀 가겠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요 시 주석의 방북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북중 밀착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했던 것 같은데 트럼프는 뭐 트윗이나 이런 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상황을 좀 보고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두고 봐야 될 텐데 최근에 그 친서가 오고 가면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북한과의 실무 협상 재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잘못하면은 그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미국과 북한 간에 있어서의 어떤 미국의 주도권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마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을 재개를 시킴으로써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기존의 북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그 과연 그 G20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중국의 어느 정도의 개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용인해 줄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중국을 다시 배제하고 과거의 미북 관계 프레임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예. 그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후에 어떤 북한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북미 간의 어떤 그 뭐랄까 실무 협상의 모멘텀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방중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G20 정상회의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중을 전달하겠네요. 뭐 시진핑 주석이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이미 먼저 발빠른 행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관여를 차단하는 조치를 했다. 그것이 친서라고 봅니다. 친서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국까지 끼어드는 앞서 제가 다자 구도로 가느냐 그것하고 연결돼 있는데 예.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미 양자 구조로 가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진핑 주석 방북에도 그 과정에 친서를 보내면서 대화로 다시 직접 견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화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중재자 역할이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할 수 있지만 북미가 직접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역할 자체가 다 작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던지고 그 카드를 북한도 받은 거예요. 왜냐? 북한도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신중히 고려해 보겠다 하는 예. 이야기는 예. 북미 직접 대화를 할 거니까 중국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제한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뭐 이달이나 다음 달 초에 북미 실무 대화가
같은 것이 제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 친서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집무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이렇게 종이를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도 찍어서 직접 또 북한 매체에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 모습도 상당히 좀 이색적인 것 같아서 이런 모습 자체도 이런 행태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 자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하노이에서 실패한 것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거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화면에 나오죠. 예. 네. 솔직히 하노이 실패는 그 북한 국내적으로 상당히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뭐 공개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비공개적으로 도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상당히 만연화시키는 그러한 계기였는데 그거를 좀 다시 그 만회하기 위해서 즉 다시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는 친서를 이렇게 교환하는 사이다. 그리고 친서에 대해서 뭐 내용을 상당히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치적 판단을 하고 용기에 감사하고 뭐 상당히 좀 심중하게 고민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보임으로써 지금 상당히 두 지도자 간에 뭐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좀 보여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아마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그 어떤 미국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아침에 또 답신을 했지 했죠. 않습니까?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 당장이라도 이제 실무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아까 이제 신범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문제는 중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개발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기프트를 얼마나 계속 받아내느냐 문제인 거고 동시에 중국이 지나치게 북한 문제에 개입하는 걸 김정은도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즉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뭔가를 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미중 간의 G20에서 딜이 어느 정도 돼서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줄어들길 바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중국이 북한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는 좀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사례를 보면 친서가 오가면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한데 뭐 친서 잠깐 보고 있는 장면이 나왔지만 저걸 자세히 좀 확대를 하면 밑줄 그은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거기가 바로 흥미로운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북미 대화를 어떤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 우리 심 센터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예. 내용을 보면은 3패러그래프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대한 화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북미 관계에 대한 흐름과 제안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회담을 갖자는 식의 간단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걸 또 북한도 공개하는 방식에 그쪽에 밑줄을 치워놓고 의외로 그걸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다는 것은 내용이 있다는 걸 또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북한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받아서 화답했기 때문에 예.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뭐 이번 주에 한국에 온다는 예.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될 수 있고 또는 그 모멘텀을 살리지 않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더 G20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7월 달 초에 뭐 한국이나 또는 제3국에서 다시 실무 협상에 재개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비건 대표 방한 때 북미 실무진 간의 접촉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그럼? 예, 미국이 비건 대표를 사실 지난주에 우리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만났거든요. 또 와서 회담을 할 필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럼에도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은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그것이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에 오는데 그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보면 좀 빠듯해 보이긴 보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하루 이틀 정도 생기긴 있다고 네. 하는데 과연 만날 수 있을지 예전 보면 뭐 갑작스럽게 깜짝 만남도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일단은 시간적으로도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뭐 어떻게 가능할 수는 있겠죠. 하루 정도 비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G20에 북한도 아마 집중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그 G20 이후에 가능한 한 이제 북미 간의 어떤 실무 협상에 집중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뭐 상당히 좀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또 하나는 지금 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것인지 만나서 뭘 얻을 것인지
그 과거에는 뭐 만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훈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합의서나 뭐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합의 문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솔직히 중국이 중재를 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국면이란 말이에요. 북미 간의 협상이. 또 그 미중 간의 협상이 어떻게 또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북미 간의 어떤 협상의 인센티브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 된 말씀이지만 지금 한국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비중은 과거보다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대미 전략에서 실무 협상에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후에 그 G20 이후에 대중국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센터장님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 분위기상 개최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대통령님께서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연설해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니까 청와대에서 그걸 이제 추진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는 건데요. 정세의 흐름을 읽으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어렵다.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원샷 정상회담을 김정은 위원장은 더 희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미국을 설득하면 가능해질 거거든요. 그런 식의 현실 가능하고 보다 임팩트가 더 큰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여기에서 하나 이제 좀 개선해야 될 점은 무언가 준비를 한 다음에 실현 가능할 때 메시지를 던져야지 그것이 실현되면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것이 희망만 가지고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메시지 관리 차원은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방한했을 때 DMZ를 방문해서 거기서 또 연설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잖아요. 실제 이 가능성 그리고 이게 혹시나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 깜짝 정상회담 성사의 가능성에 대한 좀 일종의 좀 움직임이라고 보시는지 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DMZ 가서 연설하는 것은 사실 돌아보면 2017년 11월에 왔을 때도 가려고 했는데 기상 상황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연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원샷 정상회담은 사실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아직 너무 예상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좀 모호성이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만 뭐 승인을 한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해서 비핵화 협상이 바로 순조롭게 풀릴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다만 이 분위기 자체를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영구적인 대화 국면으로 끌고 가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추진할 가치가 있는 외교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남은 기간에 그것에 조금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DMZ에 방문을 했을 때 연설을 하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실 과거에 방문을 하려고 할 때는 한미 동맹 간의 강조를 위해서 좀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의 방문이었는데 뭐 기상 상황 악화로 방문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방문을 한다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좀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서 그런 쪽에 관련된 메시지가 더 많이 담기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던데 이 분위기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DMZ에서 연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어느 정도로 없애기를 원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없애기를 원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선물은 무엇인지 아마 이러한 것들도 얘기가 가능할 것 같고 또 한반도의 미래, 그 평화협정 그리고 평화체제 이후에 한반도에서의 어떤 안보 체계라든지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남북한 간의 어떤 미래와 북한의 미래 이런 거를 계속 많이 얘기를 함으로써 어쨌든 실무 협상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좀 진정성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태도를 좀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많이 좀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가 뭐 정상간의 움직임이 굉장히 바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 7월 초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비핵화 협상의 어떤 하반기 시간표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로 저희들이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지금 북한의 반응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친서 자체를 보도하지 않거나 또는 친서의 흥미로운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아직 실무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북한 스스로 그것을 보도했다는 것은 예. 대화에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뭐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든 아니면은 G20을 지켜본 다음에 북한이 입장을 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7월 초가 되겠죠. 대화의 새로운 재개 가능성은 열려 있다. 따라서 이때 조금 더 분주하게 반드시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연구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